오빠들, 언니들, 동갑들, 동생들 안녕. 늙어서까지 부자이고 싶은 올드 앤 리치라고 해. 최근에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나는 자산 관리를 단기, 중기, 장기의 세 단계로 정리해서 진행 중인데, 내용을 공유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어. 나도 계속해서 공부 중이고 전문가에게 문의도 해서 충실히 컨텐츠 제작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 오늘은 모두들 들어봤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적금과 예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원래는 다른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의외로 적금과 예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적금과 예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어. 일단 적금과 예금의 의미부터 알아볼게. 적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은행에 넣거나 비정기적으로 넣어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가 포함된 계약 금액을 돌려받는 예금 제도야. 적금은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은행 예금 상품의 하나로, 보통 예금과 비교하면 계약 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고, 계약 기간 내에는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해. 제약이 있는 만큼 이자는 보통 예금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야. 쉽게 말해 매달 꾸준히 돈을 넣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받는 상품이야. 앞에서 말한 보통 예금은 다들 가지고 있는 일반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정기예금은 뭘까? 정기예금은 6개월이나 1년처럼 일정 기간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해두면 정해진 이자를 주는 저축성 예금이야. 적금과 다른 점이라면 정기예금은 매달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처음에 돈을 넣고 기다리는 것이야. 정기예금은 적금과 더불어 재테크의 기본인 종잣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야. 그럼 적금과 정기예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적금과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의 차이를 보여줄게. 여기서는 연 이자율을 3%라고 가정할게. 우선 적금의 경우는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해서 총 1200만 원이 원금이 되고, 이자는 19만 5천 원이 생겨.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자 과세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 만약 같은 12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1년 동안 3% 이자율로 계산해보면 36만 원의 이자가 생겨. 아까 적금은 19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36만 원이야. 무려 16만 5천 원의 차이가 발생했어. 뭐지? 왜 이럴까? 지금부터 적금 이자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줄게. 여기 내가 만든 표를 보자. 왼쪽은 적금표고 오른쪽은 정기예금표야. 똑같은 이자율 3%인데, 오른쪽의 정기예금은 정확히 3%가 적용된 반면에, 왼쪽의 적금은 이자율의 변동이 있는 게 보이지? 분명 3%로 알고 있는데 왜 매달 이자율은 점점 떨어지는 걸까? 간단히 말하자면, 정기예금은 말 그대로 1년에 해당하는 12개월 동안 정해진 이자율 3%가 완전히 적용되어서 이자가 나오기 때문이야. 그에 반해 적금은 첫 달에는 정기예금처럼 12개월에 해당하는 이자가 적용되어 원래의 3%가 완전히 적용되지만, 두 번째 달에는 적금 만기까지 11개월이 남기 때문에 정해진 이자율에서 11달만큼만 적용이 돼.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달에는 10개월이 남으니까 원래 이자에서 10달만큼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 점점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 이자율의 평균은 2%가 되니까 정기예금과 이자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때? 참 쉽지? 적금과 정기예금의 이자 차이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아까 넘어갔던 이자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힘들게 1년을 기다려서 돈을 안 쓰고 모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자에 세금까지 떼가니 더 힘들어. 아까 예시에서 본 것처럼 적금 이자는 19만 5천 원인데 이자 과세가 3만 30원이고, 정기예금 이자는 36만 원에서 5만 5,440원이 세금이야. 실제로 적금이나 정기예금이 끝나면 해당하는 세금만큼 제외하고 돈을 수령할 수 있어. 대체 이 이자 과세는 뭘까? 이건 이자소득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이야. 이자소득세율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4%인데,
실제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5.4%를 원천징수해. 원천징수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이 만료되었을 때 해당 금액만큼 먼저 돈을 떼고 주는 거야. 우리가 따로 세금 관련해서 해야 될 것이 없다는 뜻이지. 이자 소득에서 세금을 떼간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위로하자. 참고로 말해주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가 75% 정도이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45% 정도이니 한국의 15% 정도는 조금 귀여운 편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예를 다시 보자면 적금은 이자 19만 5천 원에 이자 소득세율 15.4%를 곱해서 3만 30원이 과세되는 거야. 예금도 총 발생 이자 36만 원에 이자 소득세율을 곱해서 총 5만 5,044원이 공제된 금액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적금과 정기예금 그리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금리가 좋은 상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검색 포털에서 금리비교 사이트라고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와 은행연합회의 은행금리비교라는 링크를 볼 수 있어. 우선 금융감독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자. 여기서는 다양한 상품을 찾아갈 수 있는데 오늘은 적금 상품만 살펴볼게.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월 저축 금액과 저축 기간, 적립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 금융상품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적금 상품을 볼 수 있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는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까지 포함된 상품들을 보여주고 있어. 각 상품의 세전과 세후 이자율과 실제 이자 예시까지 표에서 바로 볼 수 있어. 오른쪽에 상세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내용에 보면 우대 조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본 이자율에서 해당 내용을 충족하면 이자율을 더해주는 말 그대로 우대금리를 의미해.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품은 8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연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원래 이자율 3.2%에서 4.2%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럼 아까 검색 결과로 나왔던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가보자. 여기서도 적금 상품을 검색해 볼 텐데 금융감독원 사이트와는 다르게 1금융권의 상품들만 검색할 수 있어. 우선 적금을 클릭하고 대상 은행은 전체를 선택한 후 적립 방식이나 기간, 월 저축 금액 등을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돼. 그러면 검색 결과가 표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금리 정보나 최대 우대금리 등을 볼 수 있어. 금융감독원 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여기서도 상세 정보 보기를 클릭하면 각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상품의 경우도 우대 조건이 있는 게 보이지? 이렇게 각 상품마다 다른 조건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니까 잘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면 돼. 우측 상단에 보면 엑셀 출력도 가능하니까. 만약 표가 보기 불편하다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마지막으로 특판 적금에 대해 말해줄게. 특판 적금이란 일정 시기나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적금 상품이야. 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다던가 불입 금액의 한도가 낮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으니까 자주 검색하고 찾아보면 좋겠어. 지금 보는 건 2020년 7월에 한정적으로 판매했던 특판 적금인데 제일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이자율이 무려 7%야. 이 상품은 한 달 동안만 판매되었고 한 달 최대 불입 금액이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래도 이율이 7%인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품이야. 그럼 만약 같은 금액을 연 3%와 7% 이자율로 적금했을 때 차이는 얼마나 날까? 왼쪽이 3% 이자로 한 달에 20만 원씩 불입했을 때고 오른쪽이 7% 이자로 같은 금액을 넣었을 경우야. 세전 이자로 비교해보면 2배가 넘는 52,000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 정도면 조금 노력해서 금리가 좋은 상품을 찾아보는 게 더 좋겠지?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부분을 조금 건너뛰긴 했지만 적금과 예금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혹시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줘. 재테크의 기본인 적금과 예금부터 탄탄히 잘 준비해서 모두 부자 되는 길을 걷기 시작하면 좋겠어.
몸과 마음이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힘내. 다음에 또 만나.